어제 창원지검 그리고 오늘도 아마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돈의 그런 거래 관계 같은 것들을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본 지금까지 압수수색 중에서 가장 편안한 분위기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시몬스 압색이다. 이거는 편안하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 정확한 표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막 긴장하고 막 규탄하고 네. 뭐 이런 사람 지금 요 관련된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조용하고.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여기에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걸 네. 기회로 해서 이제 문을 열어준 거고 그래서 검찰에 문 열어준 한동훈 뭐 이런 식의 이제 맞아요. 네. 언론사 제목도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엇갈리는데 예를 들면 뭐 장성철 소장 같은 분은 자료가 있을 거다. 공천 맞아요. 그렇게 자료가 있을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또 당 관계자나 뭐 이런 분들은 바로 폐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일단은 확보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다 긁어다가 이때 이런 회의를 내용을 했고 이때 근데 갑자기 왜 이건 태도가 돌변했냐 예를 네. 들면은 김영선의 경우에 경선을 시키려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에 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됐느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한 최소한의 확보 자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무슨 경천동지하게 뒤집어질 만한 그렇겠죠. 내용이 나오기는 네. 매우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자료 확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윤상현이라든지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뭐 지방선거라고 하면 이제 정진석 당시 이제 공천 공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부르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시몬스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예전에 사실은 우리 신인규 대표가 국민의힘에 계셨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1년 9월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김웅전 의원실로 압수수색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맞고 난리 나지 않았나? 네. 그 압수수색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거든요. 검찰이 막 파란 박스 갖고 그냥 그렇지. 급습해가지고 네. 압수수색도 원래 한 군데 안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가가지고 여러 막 군데, 네. 자료 다 끌고 오거든요. 어. 어제 저는 제가 압수수색한다는 속보가 나가지고 놀랬어요. 저도 창원지검이 움직였어? 제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봤어요 네, 현장에. 네.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시몬스 하셨는데 7불 압수수색이었어요. 절간처럼 고요했어. 고요했다. 떠들면 혼나잖아요. 절에서 조용히 밥도 조용히 먹잖아요. 고요했다. 아주 고요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한데 너무 고요한데 네. 7불사 스타일인데 이랬더니 어떤 그 한겨레인가요? 단독으로 또 나온 게 긴장감 제로 압수수색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그렇죠. 기자님들도 비슷하게 봤구나. 오죽편 했으면 관계자가 기자님들 그 1시에 올 거니까 식사 좀 하고 오세요. 아니 그것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서범수 총장 있잖아요. 네. 이분이 경찰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딱 그 사무총장이니까 관리권이 다 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오른팔 아닙니까?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막 표정이 별로 어둡지도 않고 그냥. 당황한 기색도 없어요. 그냥 뭐 법원에서 왔나 보지. 네. 그리고 받아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친한계는 이거 나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명태균 이슈로 지금 전환하고 싶은데 뭐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요 하나만한 압수수색이니까 별로 타격감도 없고 이래서 서범수 총장이 좀 여유 있게 통과시켜준 거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과거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에서도 철저히 문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거는 나는 관련 없어 뭐 그렇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도 없으면은 그냥 김건희 특검을 받으면 어떨까? 계속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논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2021년, 2022년 요 선거는 네.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다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올해군요. 올해 네. 선거는 한동훈이 다 막았다잖아요. 그럼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자기가 뜰 수 있는 기회지. 그러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특검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걸로 좀 분위기 반전을 해보고 싶은데
어제 오늘 또 김건희 고모 등등등해서 계속 이 난장판,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개싸움, 네. 이막 막장 드라마를 지금 보는 듯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래서 네. 특검을 받느냐 맞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특검 관련해가지고도 친한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중대결심. 네, 그 연기를 피우면서 뭔가 지금 친윤계라든가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정치 두뇌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중대 결심한다 그래가지고 그 어. 한국일보 단독으로 떴더라고요. 근데 보자마자 저는 한동훈 대표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흔들리지 말자, 네. 호들갑 떨지 말자 했더니 진짜 또 속보가 나오면서 아 원래 그 내가 한 말 아니라고 지금 한동훈 네. 대표가 그런 부인을 취지의 하고 말은 있더라고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특검이라는 게 진실 규명이 안 되니까 기존의 검찰로 안 되니까 네. 부득이하게 특검을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의혹을 해소할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는 건데 저는 특검이라는 카드를 마치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마치 역공을 펴는 수단으로 특검을 이용하는 게 전 너무 좀 보기 안 좋아요. 특검이라는 것은 거래 대상도 아니고요. 명분대로 해야 되는데 뭐 누구에게 뭐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본인의 그 지금 수세적인 상황을 네. 벗어나는 하나의 카드로 쓴다는 게 아,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를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정말 국민 마음을 모르는구나. 진짜 그거를 좀 캐치하면서 네. 또 더 실망할 것도 남아있진 않지만 또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예. 요거를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최근에 별명이 런동훈이었는데 이제 간동훈으로 최근에 박지원 의원도 오늘 그 라디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간동훈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모두가 다 명태균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모두가 다 명태균이 되고 이준석의 있다? 명태균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나 네.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많어. 나 건드리면 나 폭로할 거야. 이준석의 명태균화가 됐는데 이건 한동훈의 명태균화예요. 뭐 본인이 부인했다고 하지만은 니들 나 건드리면은 나 이거 김건희 여사 터진다. 특검, 네. 바로 통과시켜 버릴 거야. 다 모두가 다 공작 정치에 협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의 민낯에 이어서 보수의 종말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제 들어요. 나오나 했는데 신속한 종말. 신속한. 상호 확장 파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 서로 못 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를 절멸시킬 수 있고 절멸시킬 수 있으니까 버튼을 못 누른다라는 거가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서로 상호 확장 파괴 상태를 만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쟁은 굉장히 우발적으로 터집니다. 세계 1차 대전도 그랬고 굉장히 우발적으로 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발적으로 이게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김준일 대표님 말씀 좀만 이어가자면 이준석 의원도 녹취록에서 나오잖아요. 본인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이거 공천 개입 나 자료 많아. 근데 한동훈 도와주는 거니까 못 가. 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좀 수상한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의구심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최혜병 특검을 처음에 얘기하면서 대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발의도 못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까지 이제 들어오는데 어떻게 처리할 바를 몰라가지고 본인이 좀 수세에 몰리니까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개 숙이고 그러다가 당원 게시판으로 두드러 맞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이제 와서 복수해야지 나 이러면 특검 할 거야. 이게 정치도 아니고 어디 동네 유치 짬뽕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아니 도대체 한동훈의 저 싸움에 국민이 있나요? 근데 국민을 맨날 팔잖아요. 그럼 저는 이용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특검이 장난입니까? 지금 최혜병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유족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피가 마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겠죠. 국민들은 네. 이 수사 외야 거다 박정훈 대령 지금 재판받고 지금 결심해서 선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이제 뚜껑이 열리다 못해 뚜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지도 안 하고 안 하지도 않고 딜의 수단으로 쓴다라는 게 네.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지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신유기 대표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검증 과정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당내에 쓰는 메신저가 있어요. 그런 메신저에 나왔던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할 때 혹시 뭐 동료 의원이라든가 당직자랑 주고받은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데 그 메신저를 실제로 활용을 합니까?
아니 뭐 저는 그 네. 메신저가 이제 저는 사실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정규 당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무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뭐 메신저를 쓰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아니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 압수수색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압수수색이 왜 맹탕이냐? 뭐 기조국이 어디에 있고 조직국 어디에 있는 거 저도 아는 거를 모르고 갔다는 것도 창원지검이 창피한 창원지검에서. 일이지만 저 당에서 8개월 근무했는데 네. 그걸 알잖아요. 왜 그걸 몰라 창원지검에서. 그것도 창피하지만 디지털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창원지검이? 당에서 공천 문서를 만들어놨는데 뭐 파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갖고 있고 어디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갖고 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공식 문서에다가 누가 써놓습니까? 아 김건희 여사 요청으로 김영선 월급 반띵 예정 공천 안 써놓죠. 정상적인 외관은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서 이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느냐? PC 그리고 핸드폰, 이메일 내지는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디지털 자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아마 너무 그런 한심하죠. 디지털 문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인터뷰를 봤더니 그 입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강혜경 씨 들어갈 때 하면서 검찰이 생각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느낀다. 여론조사 목적, 대상, 방법, 비용 지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누가 되느냐, 특별 검사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창원지검 수사를 보면서 이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들도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말로 가오가 있잖아요.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수사 안 하고 뭉개고 윗선에서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래서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너무 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우상호 의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냥 뭐가 어떻게 됐든 일단 되면은 굴러가게 돼 있다. 지금 창원지검 얘기도 뭐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별로 의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차장 검사가 정말로 의혹이 넘친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정무적인 거는 윗선에서 판단하는 거고 최대한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뭐 가져가거나 네. 그거를 특검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본이 가져가거나 그거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열심히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치권의 판단이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데 시작은 됐다. 음. 제대로 좀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열차는 출발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검찰의 이제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창수를 탄핵해 버리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수본으로 서울로 가져와 가지고 꾸리려고 하는데 이창수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밑으로 직속으로 아예 직속으로 하던가. 옛날에 네. 대검 중수부처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정무적 판단도 민주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덮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면 아마 의혹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꼬리 자르기나 이런 게 안 통한다라는 뜻이고요. 왜냐면 본체를 안 잡고 네. 주변만 긁어가지고 국민들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나오는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명태균을 중심으로 한 너무 주요 많아. 정치인들 네.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 뭐 김진태, 지상욱, 박완수. 뭐 블라블라 많잖아요. 네. 이게 집단 조직 범죄였어요. 뭐냐면은 여의도 연구원까지 연루된 게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은요 당내 핵심 싱크탱크입니다. 당 예산의 3분의 1을 쓰고요.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의 3력이라 그래가지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네. 당 대표 취임하면은 제일 먼저 그 인사할 때 관심 갖는 자리인데 힘도 세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한데 여의도 연구원까지 명태균한테 노란한 게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뭐 공관이든 또 당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까지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집단 조직 범죄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뭐 이준석, 김종인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럼 그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헤비 스피커들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메이차를 했잖아요. 시청 가서 구글 드라이브를 틀 거라고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로 꼬리 자르는 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강혜경 씨도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여기 팀이잖아요. 맞아요. 집단 네. 조직 범죄 안에 있다 보니까 강혜경 씨가 네가 뒤집어 써라. 아니요, 못 뒤집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이러면서 거죠. 강혜경 네. 씨가 폭로한 거거든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하나에게 몰아가지고
너가 안고 저기 절벽에서 내려가라.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이 사안은 창원지검이 좀 부실하더라도 일단은 굴러가기도 했고 집단 범죄의 특성상 이거는 꼬리 자르기로 덮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국민들이. 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신문 보도가 오늘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7월에 여론조사 업체 P&R한테 돈을 제대로 지금 못하면서 그 채무각서, 이행각서를 쓴 건데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데 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여론조사 업체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제예요. 아 원래 후불제예요. 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용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을 떼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일단 미래한국연구소가 P&R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돌린 거잖아요. 네. 근데 기억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더듬어야 되는데 3억 7천만 원 내가 김건희한테 받아오겠다라고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했다는 그 녹취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고 500만 원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과자값으로 500만 원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네. 자, 이게 2022년 7월이면요. 2022년 6월 1일에 선거가 있었고 그렇네요. 돈을 이제 정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거 끝났으면 직후에 해주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캠프 같은 것도 다 해단해버리니까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7월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이 넘도록 안 하고 있으니 이제 이 서 대표인가 여기 P&R 대표가 그 얘기 이거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이 각서를. 얘기를 각서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네. 강혜경한테 이제 가져가서 도장을 받으니까 맞아요, 네. 명태균이 승질낸 거잖아. 왜 도장 찍어줬냐고.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야. 이거 사기꾼가 이놈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놈이 서 대표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명태균 이놈이 돈 띄어먹을 것 같은 거야. 딱 느낌이 그런 온 거야. 느낌이 네, 온 거야. 네. 느낌이 오니까 평소에 했던 얘기가 뭐냐. 내가 김건희한테 받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각서를 내가 이제 지불각서를 써가지고 여기다 도장 찍어. 이게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가 김건희한테 평소 네가 김건희 팔았잖아. 너 여기다 도장 찍으면은 나중에 이게 상당한 압박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갚을 수가 없는. 안 네, 갚을 수가 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채무는 있는 건데 이거를 쓴다고 새로운 뭐 채무가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그 이름으로 압박용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오겠다라고 서 대표가 이렇게 한 거니까 강혜경은 모르고 이제 도장을 찍어준 거고 명태균이 불같이 화를 낸 거지. 아니 그거 찍어주면 어떻게 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증거가 남아버리니까. 뭐가 됐든 이거는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김건희를 명태균이 얼마나 많이 팔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팔고 네. 다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P&R과 미래한국연구소만 조사할 게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다. 원래도 있었지만 더더욱 김건희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P&R이 어떤 업체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 대선 시기죠.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여론조사를 81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표조사 58건을 바로 의뢰받아서 수행한 업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저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김건희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 물증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건 뭐 막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동안에는 뭐 전원들만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비아냥들이 많았지만은 네. 이제 물증 튀어나옵니다. 문서가 나와요. 김건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물증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막기 어렵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거의 김건희 씨의 육성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뭐 지금 어디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김건희 씨를 향한 네. 이 포획망이라고 할까요? 이건 거의 다 이제 쳐졌다라고 저는 봅니다.